비트코인도 지금은 약간 반등했죠. 물론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빠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한데 뭐 지금 분할 매수하기에 뭐 나쁘지 않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9년까지 한 10개 정도 모으는 게 목표거든요. 10개만 있어도 충분히 부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굳이 더 모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이 10개를 아주 오래 가져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한 20년 이상은 가져갈 생각이거든요. 대략 한 40억에서 50억 요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7월 31일 오전 10시 18분입니다. 어저께 밤에 계속해서 좀 비트코인이 빠지고 있죠. 한 30분 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대략 한 65,302달러까지 빠졌었습니다. 새벽 5시에 오늘 아침이었네요. 오늘 아침에 좀 급락이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가격으로는 얼마까지 빠졌었나 보겠습니다. 한 9,182만 5천원까지 좀 빠졌었네요. 지금 9천만 원 초반까지 다시 빠졌으니까 분할 매수해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편안한 게 김프가 별로 안 껴있거든요. 네,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끼긴 했네요. 급락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대략 한 1.4% 정도? 네, 요 정도 김프가 꼈습니다. 지난주에는 막 0.3% 그랬었거든요. 네, 김프가 조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컨퍼런스 이후로 좀 관심들이 더 생긴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7만 달러를 찍었으니까 이제 좀 한 번쯤 빠져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상승에 비해서 조정이 너무 적었어요. 네. 단순히 기술적 분석입니다. 뉴스가 있거나 뭐 그래서는 아니고, 오른 게 이만큼이면 보통은 382까지는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리시할 때는 상승세가 엄청 강할 때는 236까지 빠지고 올라갈 때도 있긴 한데 236까지는 이미 빠졌죠. 네, 여기까지는 이미 빠지긴 했는데 저는 뭐 ABC로 이렇게 빠졌고 ABC로 상승했다가 ABC로 이렇게 한 번 더 빠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A파는 끝났고 이제 B파 상승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이 아닌가. 뭐 한 6만 7, 8천까지 올랐다가 다시 좀 빠져서 제가 생각하는 한 6만 4천까지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이거를 믿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뭐 비트코인이 어디로 움직일지 그거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움직일 걸로 기대가 되고요. 이더리움은 의외로 비트코인보다 좀 덜 빠졌어요. 이번에 조정 받았다가 좀 올라왔죠. 이제 이더리움 매도세가 조금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더리움 ETF 매도가 되게 셌잖아요. 네, 그게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더리움 ETF거든요. 보시면 그레이스케일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많이 계속해서 팔 수는 없거든요. 전체가 92억 달러인데 첫날은 엄청 많이 팔렸죠. 그 한 5억 달러 순유출이 있었고 3억 2천만, 3억 4천만, 3억 5천만 이렇게 해서 한 4억 달러 정도를 4일 동안 팔고 지난주에 어마무시하게 이더리움 팔아서 이더리움이 되게 많이 빠졌었죠. 그리고 어저께는 좀 줄어들었어요. 월요일 날 좀 줄어들었었고 오늘은 더 줄어들었죠. 1억 2천만 달러로. 요 정도 선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빠지다가 점차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렇게 좀 안정세를 이루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나중에 안정화가 되면 한 1,000만 달러에서 한 2천만 달러? 네, 요 정도 단위는 밀리언입니다. 1,000만에서 2천만 달러 정도 유출되는 걸로 이렇게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아주 잘하면 블랙락에서 9천만 달러 정도? 요 정도 플러스 나오면 전체 순유입으로 마감할 수도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보통 한 오후 1시쯤 나오더라고요. 블랙락이 항상 제일 늦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플러스는 아니겠지만
유출세는 확실히 많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더리움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 분할 매수하기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유출세가 일주일 정도는 클 거라고 다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번 주가 되면 좀 어느 정도 잦아들게 될 테니까 워낙 유출세가 그동안 셌잖아요. 지금쯤이면 이제 분할 매수해도 나쁘지 않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이 뭐 한 달 정도 안에 나오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비트코인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가 이더리움 시총이거든요. 하지만 ETF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한 15에서 20%뭐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총은 3분의 1인데 3분의 1이면 33%잖아요. 이거 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크게 흥행하지는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 ETF는 크게 흥행하기 좀 어려운 이유가 수수료도 되게 비싸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ETF에 비해서 그레이스케일 말씀드리는 겁니다. 2.5%. 그리고 더 큰 거는 스테이킹 기능이 없죠.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들만 이더리움 ETF를 사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의 이더리움에 원래 거래소 투자하신 분들은 스테이킹을 하잖아요. 스테이킹 이자 그래도 한 1년에 3% 정도 되니까 3%면 작지 않은 이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빠져서 좀 인기가 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거래소에 넣어놔도 스테이킹이 거의 없거든요. 물론 일부 거래소에 따라서 한 1% 정도 주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요것도 주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ETF로 사는데 부담이 없었는데 이더리움은 아무래도 스테이킹이 빠지다 보니까 이더리움 ETF 쪽으로 유입이 좀 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스테이킹이 없는 거는 이더리움 투자자분들께는 장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좀 덜하니까. 스테이킹이 된다는 얘기는 매년 3%씩 스테이킹 된 물량을 더 늘리는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스테이킹을 안 하면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좋은 거죠. 근데 덜 늘어나니까. 이제 이더리움이 원래는 디플레이션 자산이다 해서 울트라 사운드 머니 뭐 이렇게 불렸는데 지금은 좀 인플레이션 자산으로 바뀌었어요. 뉴스를 보니까 2분기에 늘어난 양만 해도 이더리움이 한 11만 개가 더 개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계속 디플레이션 자산이라서 좋았었는데 덴쿤 업그레이드 되고 나서 오히려 수수료가 싸져서 이렇게 인플레이션 자산으로 변신하게 된 좀 아이러니한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도 좀 보면 아직 마찬가지로 블랙락이 안 나왔죠. 블랙락이 어제만큼만 이렇게 2억 달러 담아주면은 완전 대박인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 ETF 나오고 나서는 유입이 별로 없었는데 어저께는 되게 컸죠.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큰 상승이 안 나온 게 좀 이상합니다, 사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물량이 최근에 이렇게 더 크잖아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이제 미니 트러스트 BTC 쪽으로 10% 정도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뉴스에서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트러스트고요. 요거는 비트코인 미니 트러스트입니다. 수수료가 싼 거예요. 얘는 한 1.5%, 얘는 한 0.25%인가? 한 0.2% 안팎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수료가 확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이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동할 때 세금 부과를 안 하면 이동이 되게 많아지고 이제 유출 물량이 좀 없어질 것 같은데 세금을 안 내고 이동할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10% 물량 이동하는 건 세금 안 내고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신 분들은 아주 옛날에 아주 쌀 때 샀기 때문에 팔면은 매도를 하면 세금이 되게 많아요. 뭐 제가 알기로 한 3-40%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수수료가 비싸가지고 유출 물량이 계속 나오는 거긴 하거든요. 만약에 이자 안 내고 수수료 싼 걸로 갈아탈 수 있다고 하면 이쪽으로 이동이 많이 있겠죠. 보시면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BTC로 신탁 상품에서 미니 트러스트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 1.5에서 0.15네요. 와, 수수료 제일 싼데요. 제일 비싼 데에서 제일 싼 데로 이렇게 갈아타는 거니까 세금만 안 내면 좀 자연스러운 이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은 출시 때부터 있었죠. 이더리움 ETF가 출시되면서 얘네들은 좀 같이 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트러스트, 이더리움 미니 트러스트 수수료 차이 더 많이 나죠.
그래서 한 10% 정도 이동을 이미 시킨 다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유입이 그래도 꽤 있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더 많이 유입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더리움 이더 2,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ETF가 좀 줄어들고 있다. 유출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것만 해도 좀 고무적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꾸준히 가도 이더리움은 그래도 한 4,000불 정도는 한두 달 내에 넘어서지 않을까 뭐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그래도 한 7,000불까지는 올라가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는 여러모로 좀 수익률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좀 솔라나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와, 진짜 많이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7월 5일 날 마운트곡스 이야기 막 나오면서 좀 하락이 좀 깊었잖아요. 요때까지 그러니까 121불까지 하락이 있었는데 지금 상승이 되게 컸죠. 50 몇 %였던 것 같은데 거의 60%네요. 60% 정도 올랐다가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저 이때 솔라나도 좀 살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냥 이번 시즌에 솔라나는 그냥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솔라나는 이번 시즌에 그냥 투자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만 샀거든요. 비트코인도 지금은 약간 반등했죠. 물론 저는 뭐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빠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한데 뭐 그건 알 수 없으니까 지금 분할 매수 하기에 뭐 나쁘지 않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점 대비해서 비트코인도 한 30% 올랐거든요. 7월 5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3주 동안 30% 정도 이런 상승이 있었거든요. 31%나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한 5% 정도 지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 뭐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덕에 좀 많이 올랐죠. 요즘에 좀 정치 쪽에서 암호화폐 관련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해리스 후보 쪽에서 이제 암호화폐 쪽 우리도 좀 친화적인 정책으로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지율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대략 한 트럼프가 59% 정도 되고 카말라 해리스가 38% 정도 되고 미셸 오바마가 좀 올라왔네요. 원래 카말라 해리스가 39%였던 것 같은데 이분은 안 나온다 그랬는데 자꾸 사람들이 될 것 같다고 많이 하네요.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아쉽게도 좀 1% 미만의 지지율을 확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뭐 거의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우세해 보입니다. 근데 뭐 선거라는 건 모르는 거라서 지금 지지율 격차는 크지 않거든요. 뭐 한 1, 2%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한 44대 42. 이게 뭐 트럼프라고 치면은 이게 카말라 해리스. 이게 어디서 조사하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달라요. 어딘가를 보면은 카말라 해리스가 더 높다고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좀 분위기가 좋잖아요. 트럼프가 요새. 그리고 암호화폐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이게 대단히 흥행을 했거든요. 이게 그거를 민주당 쪽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걸로 인해서 트럼프 지지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좌시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완전 적극 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철퇴를 내리진 말아야겠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널드 트럼프가 친 암호화폐 쪽이라면 카말라 해리스는 좀 지금은 반 암호화폐였는데 중립 쪽으로 이제 좀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완전 찬성 쪽이면 얘네는 중립보다는 약간 좀 온건한 찬성? 이쪽으로 좀 가고 있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뉴스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새 정치권의 암호화폐 이야기가 되게 화두로 많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네, 진짜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뀐 게 골드만삭스, 뭐 JP 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데가 되게 큰 은행이잖아요. IB들인데 골드만삭스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통한 가치 저장 사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CNBC하고 인터뷰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 준비금, 금하고 이제 정말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비트코인의 내러티브는 디지털 금이었잖아요. 현재까지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의미였는데 정말 금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가를 좀 논의하는 단계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놀랍거든요. 이게 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화할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합니다. 올해 1월 10일 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나고 이제 트럼프가 연설했죠. 7월 27일 날 트럼프가 연설을 통해서 갑자기 급물살을 좀 타고 있어요. 전략적 뭐 준비 자산 뭐 이런 쪽에 이야기가 좀 많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런 준비금처럼 유사한 준비금을 구축하는 것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렇게 뭐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렇게 급진적으로 빨리빨리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뭐 논의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만도 정말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해요. 뭐 실제로 뭐 이렇게 지급준비금으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비축하게 되는 데는 아무리 빨라도 저는 한 10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능성이 생기게 된 거죠. 이런 논의조차 일어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좀 크게 변화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이미 다이먼도 비트코인 맨날 욕하는데 이 골드만삭스 CEO도 비트코인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월가에 있는 대부분의 지금 뭐 CEO나 유명한 뭐 권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비트코인 다 싫어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스탠스가 변화하고 있는 게 좀 느껴집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큰일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카말라 해리스 쪽에 그러니까 민주당 캠프 쪽이죠. 이쪽에도 이제 암호화폐 전문가분들을 영입하고 있는 듯한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타 더니라는 이 사람이 카말라 해리스를 지원하는 최대 정치 후원에 합류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암호화폐 원탁회에 참석하고 그러니까 업계에 그러니까 전달을 하는 거죠. 아무튼 암호화폐의 분위기를 카말라에게 좀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해리스 쪽 인사로 좀 영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에 암호화폐 쪽에 최소한 척은지지 말아야겠다. 이런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많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의원들, 미국 하원 의원이라는데 이렇게 와일리 니케일이라는 이분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취해라. 이제 반암호화폐는 이제 끝내자. 암호화폐 쪽에도 친화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화가 많이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물론 공화당 및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해서 장점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카말라 해리스가 된다고 해서 뭐 암호화폐 망했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뭐 중립 내지는 온건하게 지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표를 잃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게 긴 기사잖아요. 이분이 좀 되게 인사이트가 대단하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래요. 폼프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여기에 CEO인 폼 플리아노 뭐 이분의 회사인데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무려 한 4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모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모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 폼 플리아노가 이야기를 했는데 되게 타당성이 높은 것 같아요. 400만 BTC는 수학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 이건 수량이 너무 많다는 거죠. 좀 너무 과한 거죠, 사실. 아시다시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극단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과하게 질른 감이 있고, 하지만 신시아 루미스가 주장한 100만 비트코인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00만 BTC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투자사잖아요.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되게 좀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관련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체 비중 중에서 반 이상이 50% 이상이
크립토래요. 암호화폐인데 이 중에 대부분을 비트코인으로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를 너무 잘하죠. 그리고 매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예 매도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30년 이상을 바라보고 투자하고 있다. 요즘에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비트코인 투자했으면 0.1개라도 뭐 2개, 3개 복수개 갖고 계신 분들은 한 개라도 한 20년, 30년 투자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포지션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고 매도는 안 할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정말 가장 훌륭한 투자 방법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어느 시점에 됐든 매도를 하면 다시 사기가 매우 힘듭니다. 비트코인도 좀 그런 자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포지션을 잡은 거는 솔라나다. 솔라나를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비트코인이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솔라나. 이더리움이 아니죠. 네, 솔라나를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라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없습니다. 작년에 한 $50 미만에서 포지션을 잡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추매를 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불탁이죠. 좋다고 생각하면 계속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더리움의 시장을 앞으로도 솔라나가 계속 잠식해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에는 정말 확신이 있다. 정말 확신이 있으니까 매도를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20년, 30년을 계속 보유하려고 하는 거겠죠. 비트코인은 정말 확신이 있으니까 뭐 일부 손해 볼 수도 있지. 뭐 한 10%에서 30% 정도. 요 정도 손해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얘네가 빵원이 되진 않는다. 네, 모든 걸 잃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벤처기업 같은 데 투자하면 그건 빵원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벤처기업 투자하는 것보다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월등히 좋다는 뜻이죠. 여기에 공감을 저는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표가 2029년까지 한 10개 정도 모으는 게 목표거든요. 네, 와이프가 2개 있으니까 제 거 한 8개, 와이프 거 2개 이렇게 모으는 게 목표인데 10개보다 더 모으진 않을 것 같아요. 굳이 10개만 있어도 충분히 부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엄청난 부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굳이 더 모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이 10개를 아주 오래 장기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한 20년 이상은 가져갈 생각이거든요. 저번에 보니까 마이클 세일러가 2045년에 아무리 못해도 300만 달러는 될 거다. 요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300만 달러만 돼도 한 50억이잖아요. 저도 이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략 한 40억에서 50억 요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리고 저는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보는데 마이클 세일러는 되게 세게 보잖아요. 한 200억 가까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0개 있으면 50억만 돼도 500억이잖아요. 네, 진짜 큰 부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저는 10개보다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진 않고 10개를 모으는 걸 목표로 모아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대략 한 7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뭐 3개 더 모으면 되니까 네, 열심히 모으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부동산에 투자하든 주식에 투자하든 자산의 일부만이라도 그러니까 0.1개만이라도 좀 장기로 투자하시면 여러모로 되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시아 루미스가 요즘에 좀 인기가 많죠.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뭐 워낙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계속해서 전략적 뭐 준비 자산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금에는 이미 꽤 많은 양이 있잖아요. 뭐 한 6천억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6천억 달러. 그러니까 요 정도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요 정도를 보유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현재 20만 개는 일단 있으니까 총 추가해서 80만 개 추가하면 100만 개 되잖아요. 이 80만 개를 사는데 세금으로만 충당을 하면 그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금값이 최근에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차트 좀 보여드릴게요. 네, 금값이 이제 거의 뭐 온스당 2,500달러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이게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어요. 5년 만에 2배 이상 올랐거든요. 금이 원래 이렇게 급등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원래 맨날 횡보만 하는 그런 자산인데 요때 또 크게 떨어졌었잖아요. 횡보만 하다가 갑자기 요즘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심지어 코로나 때도 별로 이렇게 안 올랐었거든요. 코로나 때보다 지금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중국이 많이 사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는 미국 국채 이런 거 사는 게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미국이 횡포를 한 걸 봤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를 보고 이제 금을 사야겠다 해서 금값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금값이 되게 많이 올랐으니까 미 정부가 갖고 있는 금을 재평가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이 현재 갖고 있는 장부상 가치가 6천억인데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를 다시 재평가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 달러입니다. 1조 달러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치면은 일부를 파는 거예요. 4천억 어치를 4천억 달러 어치를 팔아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되게 신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세금 투입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좋지 않냐? 네, 그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디테일하죠. 금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금을 재평가해서 그만큼 평가 차인 만큼 비트코인으로 갈아타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현금 가치 차익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략적 준비 자산에 대해서 비트코이너들이 되게 환호하고 있으니까 좀 점점 더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신시아 루미스가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나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이분의 의견을 뭐 차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현실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아까 한 10년 후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솔직히 이것도 뭐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아주 신박한 의견이 있다면, 그러니까 세금 투입하는 건 아니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요거는 최근 본 것 중에서 가장 좀 신박한 의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실현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생각이 계속 나오면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에서 좀 매수하는 일이 실제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리스가 계속해서 암호화폐 쪽으로 좀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의견 수렴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반암호화폐였다면 그동안 민주당에서 이쪽이었다면 해리스는 좀 약간 햇볕 정책 같은 좀 따스한 정책을 좀 손을 내미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투자자의 표심은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람들은 아직은 뭐 트럼프를 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해리스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뚜렷한 의견이 없고 공부를 좀 안 했으니까 대선이 이제 뭐 한 3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3개월 남은 상태에서 얼마나 더 변화할 수 있을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암호화폐 쪽에는 여러모로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좋긴 한데 해리스가 이런 스탠스로 점점 변화하는 건 우리 투자자들에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는 뭐 여러모로 대박 났죠. 네,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 진행한 모금 행사를 했는데 와, 무려 2,500만 달러를 모금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 400억 되나요? 대략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연설 한번 하고 400억 달러 모금해 갔으면 완전 대박 난 거 아닌가요? 여러모로 좀 트럼프는 실리를 많이 취하고 있는 컨퍼런스였던 것 같아요. 이 덕분에 네, 본인의 인기도 더 많이 올라갔고 모금도 많이 하고 여러모로 되게 좋은 자리가 아니었나. 비트코이너들이 계속해서 트럼프 연설을 뭐 반복해서 틀어주잖아요. 저도 트럼프 연설을 3번 봤거든요. 네, 제가 영어도 짧은데 계속해서 이게 보니까 처음 들을 때는 안 들렸던 것들이 다시 들으니까 처음 들을 때는 그냥 뭐 특별한 건 없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와 이런 이야기도 했었구나 하면서 비트코인에 되게 좀 친화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더라고요. 곱씹어보면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해석본이랑 많이 이제 올라와 있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호재죠.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은 매도를 위해서 주로 갖다 놓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비축된 물량이 없다는 뜻은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때 하락장 때 보세요. 비트코인 엄청나게 많죠.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진짜 뚝 떨어졌죠.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진짜 씨가 말랐습니다. 쇼티지가 났어요. 이렇게 쇼티지가 계속해서 나면 급등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제 정말 불장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6개월 정도면 충분히 시세가 크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디까지 상승할지 언제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네,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불장이 온다 하면 이제 6개월에서 한 9개월? 네, 요 정도면 충분히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표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진짜 많이 빠지고 있죠. 2024년 1월, 요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나고 나서 확실히 스마트 머니가 빨아들이기 시작하니까 확 사라지는 게 보이시죠? 물량을 완전 많이 이렇게 털어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한 300만 개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지금은 한 280만 개, 20만 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네, 이 추세가 언제까지 될진 모르겠지만 상승장이 오면 이게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 갑자기 어느 순간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파트도 여러분들 아시지만 2021년, 2020년 막 요럴 때 아파트 되게 급등했었잖아요. 이때 매물이 없었어요. 매물이 있다가도 누가 이제 매수하겠다, 계좌 주세요 하면은 매물이 쏙쏙 들어왔거든요.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호가가 계속 높아졌어요. 네, 그러면서 집값 상승을 이렇게 견인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게 점상 같은 거죠. 점상. 거래량은 없는데 가격만 계속 높아지는 거죠. 네, 팔고 싶으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거래량 없이 가격만 갑자기 이렇게 쏠 수 있는 쇼티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많이 상승한 게 쇼티지 때문에 그렇잖아요. 수요는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엔비디아 칩이. 그런 일이 비트코인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지금 그런 토대는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는데 지금은 확실히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물량 5만 개도 그렇게 빨리 소화가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싸게 사고 싶은 사람들은 대기 수요는 상당히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스마트 머니가 대기 중이니까 가격 하방 안정성은 좀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 달러를 깨진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하방은 강한 것 같으니까 이럴 때 모아 나가면 나중에 가격이 크게 상승할 때 큰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지금은 모으기에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그 이야기인데요. 이제 BTC 주식 시장에서 티커 BTC입니다. 암호화폐는 원래 BTC였는데 주식 시장에 이제까지 그레이스케일의 트러스트, 그러니까 신탁 상품의 티커가 GBTC였잖아요. 하나 더 나온 거죠. 그냥 BTC로. 그러니까 좋은 티커는 그레이스케일이 다 가져갔습니다. 이더리움 미니 트러스트는 그냥 이더예요. 뭐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티커를 이제 만들어냈고 오늘부터 거래되거나 내일부터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될 거고 여기에서 세금 없이 이쪽으로 무난하게 이동하면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되게 호재인데 이렇게 될지 어떨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한 6만 3, 4천? 예, 이 정도에서는 멈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하기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한 9월쯤에는 그러니까 8월이나 9월쯤에는 7만 달러 다시 넘어서 한 8만 달러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그냥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